VRZ 트리거, VRZ 네트워킹.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일단 네트워킹이랑 소유권에 대해서 가볍게 배운 다음에 그 밑에 그 둘을 이용해서 어떻게 싱크하는지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네트워킹이란 VRZ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간의 동일한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위치나 아바타, 페이셜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내 월드에 사람들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예시로 보자면 1번 플레이어, 2번 플레이어, 3번 플레이어가 각각 자신의 월드가 있고 거기에 자신 빼고는 나머지는 인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플레이어가 만약에 점프를 했다면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2번 플레이어가 점프를 했으니 2번 플레이어 아바타를 점프시킨다. 대부분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은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채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소유권은 이제 3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네트워크드 오브젝트,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오브젝트라는 뜻이고, 우동 비헤이버 또는 VRC 오브젝트 싱크 컴포넌트를 가진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오브젝트는 반드시 한 명의 주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명 이상도 안 되고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우리는 흔히 오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너가 만약에 그 월드를 나갔을 때 오브젝트의 오너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스터, 방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스터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시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인이, 오너가 사라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자신이 오너가 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살펴보자면 오브젝트가 이제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3개가 있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마스터가 전부 다 오너가 돼요. 그 상태에서 셋 오너를 통해서 각각 플레이어한테 이제 소유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번 플레이어가 그 월드를 떠났으면은 오브젝트 2는 이제 오너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마스터로 다시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샌드 네트워크 이벤트, 이제 코드상으로 풀 네임은 샌드 커스텀 네트워크 이벤트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모두 혹은 오너에게 해당 작업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를 내려요. 그래서 전달 대상은 이제 모두와 오너만 있는데 각각 어디에 쓰이냐면, 일단 모두의 경우에는 웹에 있는 모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실행되는 이벤트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텔레포트나 효과음, 정답 공개처럼 버튼을 누르면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회성으로 시작되는 그런 이벤트에 많이 쓰이고요. 오너 같은 경우에는 주인에게만 갑니다. 그래서 누가 누르든 네트워크드 오브젝트의 오너한테만 그 신호가 가게 돼요. 그럼 왜 이게 있는지는 일단 유니티로 가서 잠시 예시를 보면은 여기 샌드 커스텀 네트워크 이벤트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일단 저희가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 텍스트 2개를 할당해 놨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하나 놔뒀어요. 그 다음에 한 개는 이제 커스텀 네트워크 이벤트 all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모두에게 실행시킨다. 그래서 아마 모두에게 이게 실행되고, 오너 같은 경우에는 오너에게만 요 이벤트를 실행시킨다. 오너는 이 이벤트만 실행이 됩니다. 오너가 아닌 사람은 이 이벤트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로컬 테스트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맵에 2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1명이 O를 눌렀을 때 모두에게 똑같이 모두에게 보임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 눌렀을 때 오너한테만 이제 글자가 뜨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오른쪽 화면이 오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와서 왜 오너에게만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해놨을까? 그거는 이제 우동 싱크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동 싱크드에서 설명하자면, 우동 싱크드는 가볍게 말해서 동기화가 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사용법 같은 경우에 변수 앞에다가 우동 싱크드를 대괄호를 붙여서 넣으면 됩니다. 이 변수들은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만약에 A와 B가 서로 다른 값을 가졌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때 나온 기준이 바로 오너가 가진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화를 살펴보시면은 왼쪽 학생이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오른쪽 학생은 5라고 써져 있죠. 왼쪽의 학생이 이제 오너이기 때문에 이 공책에 있는 정보는 1로 바꿔줘야 됩니다. 가볍게 예시를 또 보자면은 1번 플레이어 월드가 있고 2번 플레이어가 있는 월드가 있습니다. 각각 오브젝트가 2개가 있고, 하나는 1번 플레이어, 하나는 2번 플레이어가 오너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왼쪽 플레이어가 싱크를 시키면 오른쪽 플레이어가 나는 1이 아니고 12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신호를 받고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12로 바꿉니다. 또 반대로 2번 플레이어가 싱크를 했을 때는 당연히 1번 플레이어에 있는 값이 7이 아니라 9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럼 오너의 값만 바꿔주면 모두가 똑같이 바뀌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샌드 네트워크 이벤트를 오너에게만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동 싱크드에는 총 크게 보면 3가지,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4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에 약 0.2초마다 모두에게 오너가 가진 값이 전달됩니다. 이 0.2초는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제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일정 주기마다 실행되기 때문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다는 건 사실이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어스와 달리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오너가 가진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때 쓰는 코드가 리퀘스트 시리얼라이제이션이고 쓰면은 그때서야 동기화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할 때 딱 한 번 원하는 순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동 싱크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화 모드가 아니긴 하죠. 농 같은 경우에는 샌드 네트워크 이벤트조차도 사용 못하고 노 밸류 싱크 같은 경우에는 샌드 네트워크 이벤트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컨티뉴어스와 매뉴얼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컨티뉴어스는 일정 주기마다 싱크가 반복돼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값이 같아지고 이때 값이 같아지고 다시 또 일정 주기로 값이 같아지는데 그 단점이 하나 말하자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값을 바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싱크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혹은 여기에서 싱크를 시키면은 오히려 엄청나게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몇 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 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요청을 넣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만큼 리퀘스트를 통해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드가 이제 매뉴얼 모드고요. 사용법 자체는 U샵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클래스 위에다가 이러한 코드를 붙이면 됩니다. 아마 우동 비헤이버 싱크 모드 치고 뒤에 이제 가로 넣어서 매뉴얼, 밸류 싱크, 넌, 컨티뉴어스가 있습니다. 각각 사용법을 좀 알아보자면 컨티뉴어스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계속 싱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원하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딜레이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강의를 보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매뉴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동기화를 시킵니다. 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동기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기화된 값을 받아와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동기화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너가 리퀘스트를 해서 시리얼제이션을 했는데 그 값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이 값을 받았는데 이걸로 무엇을 해야 하지? 붕 뜬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시간 정보를 받았으면은 텍스트로 시간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닉네임 정보를 받았으면 그 닉네임에 맞는 이미지를 출력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이제 on pre-serialization과 on deserialization인데 요거는 serialization에 맞춰서 이벤트가 실행됩니다. 이 두 차이를 각각 보자면 일단 on pre-serialization은 오너가 동기화 직전에 오너한테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또 반대로 on deserialization은 오너가 아닌 사람이 동기화된 후에 실행된 이벤트로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오너가 리퀘스트를 해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하는데 리퀘스트를 한 순간 시리얼라이제이션 전에 이 프리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오너의 사람은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오너가 가진 값을 받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on deserialization 이벤트가 실행되고요. 요 사실을 알고 보시면은 두 개의 텍스트를 할당해 놓고 우동 싱크드가 붙은 스트링을 놔둡니다. 그 다음에 우동 싱크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값은 오너가 요 값만 바꾸면은 나머지 오너가 아닌 사람들한테 똑같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나눠볼 건데 오너에게 요 change information, 요 인포메이션 값을 워드로 바꿔라 라는 명령과 오너에게 싱크를 시켜라 리퀘스션 시리얼라이제이션을 따로 분리해 둡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로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리퀘스트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아도 일정 주기로 동기화가 됩니다. 한번 로컬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샌드 네트워크 이벤트로 모두에게 보임이라는 인포메이션을 넣으면은 맨 위에는 업데이트 함수로 띄우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거는 이제 on deserialization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continuous는 0.2초마다 혹은 일정 주기마다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임이 그냥 바로 뜨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
매뉴얼로 바꿔서 다시 똑같은 걸 하게 되면은 똑같이 모두에게 보이면 누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눌러도 옆에 있는 것은 오너에게 뜨지만 그 밑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상태에서 오너가 시리얼라이제이션을 리퀘스트해야 양쪽 모두에게 그 값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제이션과 프리시리얼라이제이션이 실행되기 때문에 양쪽에 보이는 거고요. 이 타이밍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에서 가서 그것들을 전부 주석을 해제하고 보시면은 아까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로드를 한 다음 리퀘스트를 하면은 중간에 바뀌어집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을 기점으로 오너인 사람은 프리시리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중간에 오너 것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오너가 아닌 사람은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오너가 아닌 사람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필드 체인지 콜백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필드 체인지 콜백 같은 경우에는 C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C샵의 프로퍼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퍼티 기본 구조에다가 필드 체인지 콜백을 붙여서 동기화를 받을 때 셋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도록 하는 걸로 불, 바이트, 인트, 플로트, 신트링 다 사용 가능하지만 배열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용 방법은 이제 프로퍼티에다가 우동 싱크드와 필드 체인지 콜백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꼴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값이 변해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값이 여전히 1이다. 근데 0으로 바뀌지 않고 다시 1로 바뀌었다. 그러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1이 아닌 무언가로 바뀌어야지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너한테는 이 값이 바뀌는 그 순간에 실행이 됩니다. 반대로 비오너에게는 동기화를 받은 순간에 실행이 되고요. 오너 같은 경우는 값을 체인지한 시점에 바로 요 밑에 있는 set이라는 코드가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하면은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된 후에 비오너는 이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고요. 각각 어디에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일단 둘 다 맵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싱크가 되는데 적합합니다. 샌드 네트워크 이벤트는 현재 있는 사람에게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값이 싱크가 되지 않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하지만 요 두 방법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왔을 때도 똑같이 코드를 한 번씩 실행시키기 때문에 똑같이 싱크가 됩니다. 장점 같은 걸 살펴보자면 이제 어레이나 리스트,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온 프리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만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여러 변수를 동기화한 다음에 이벤트가 실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벤트를 실행시키는데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모두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오른쪽을 사용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또 필드 체인지 콜백의 장점을 보면은 유니티 내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아까 사진으로 봤듯이 이전보다 거의 콜백이 거의 바로 붙어 있어요. 값이 바뀌는 순간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은 딜레이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시리얼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은 유니티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무조건 VR챗 로컬 테스트나 아니면 VR챗 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수 변화를 개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요. 시리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나는 A 변수만 바꾸고 그 A 변수에 대한 것만 실행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드 체인지 콜백은 변수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구조가 복잡해서 직관성이 떨어진 것뿐 배열을 싱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서 약간의 복잡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사실상 필드 체인지 콜백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불편하다는 것 빼고는 사실 단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에 능숙하신 분들은 대부분 필드 체인지 콜백을 많이 사용하고요. 다음에 가볍게 아직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굳이 필드 체인지 콜백으로 쓰지 않아도 될 가벼운 코드다 하면은 보통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가 4가지 있는데 이 퀴즈를 마지막으로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